내일은 파이썬 챕터 4 파일 입출력입니다.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연습 문제 푸는 건 1, 2, 3 챕터 강의를 보시고 나서 푸시면 됩니다. 챕터 4를 먼저 강의하는 이유는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우기 전에 일단 컴퓨터는 좀 써봤다고 가정하면 폴더에 파일이 있다, 뭐 이런 건 익숙하시죠? 그리고 txt, 텍스트 파일도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txt 파일을 열면 기본적으로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편집할 수 있는데요. 파일 입출력은 메모장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txt 파일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편집할 겁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 이 두 코드입니다. 컨텐트는 오픈에 큰 따옴표 안에 file.txt, 큰 따옴표 안에 r.read, 그리고 오픈에 큰 따옴표 안에 newfile.txt, 큰 따옴표 안에 w.write의 파이썬, 이렇게 두 코드인데요. 이 두 코드는 각각 file.txt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랑 newfile.txt 파일을 만들어서 파이썬 글자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오픈 함수에서 두 번째 입력이 큰 따옴표 안에 r이면 읽기, 큰 따옴표 안에 w면 쓰기 모드입니다. 만약에 파일 이름만 주고 뒤에 r이나 w를 안 붙이면은요, 자동으로 R 모드가 되는데요. R이 뭐라고 했죠? 읽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뭐 따로 표시되는 건 없고요. 코드를 실행한 폴더를 들어가 보면 newfile.txt가 생겨 있습니다. 방금 실행한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면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은 파일의 내용을 읽긴 했는데요. 이걸로 뭘 해라, 뭐 이런 코드는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줄 아래에 프린트 컨텐트를 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파일 내용이 표시되는데요. 프린트는 입력을 표시하는 함수, 뭐 입력을 표시하는 기능, 이런 거고, 이걸 써서 read한 걸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걸로 앞으로 뭘 할 거냐면요, 이런 텍스트 파일 4개가 있을 때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내고 계산해서 새 파일에 쓰는 것까지 실습해 볼 겁니다. 아직은 기껏해야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읽는 법, 새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쓰는 법, 뭐 이런 것만 알았지만요, 챕터 1에서 챕터 6까지만 이 각 챕터를 이 정도 분량씩 배우고 나면 여러분도 직접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에서 읽는 법, 쓰는 법, 이 두 개를 알았으니까 이제 오픈 함수를 쓸 때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사용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 읽기 모드, 큰 따옴표 안에 R 모드인데요. 파이썬 실행할 때 폴더 안에 file.txt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돌려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ile.txt가 있는 상태에서 컨텐트는 오픈에 큰 따옴표 안에 file.txt, 큰 따옴표 안에 r을 하고요. 프린트 컨텐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에러는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파일 안에 내용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상한 내용에 파일 이름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뜹니다. 그 이유는 오픈 함수의 결과는 파일 내용이 아니라 파일 자체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 내용을 보려면은요, 오픈 큰 따옴표 안에 file.txt, 큰 따옴표 안에 r, 뒤에 .read, 이렇게 뒤에 .read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기 모드, W 모드인데요. 쓰기 모드를 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R 모드에서는 파일이 없으면 뭐 에러나 좀 뜨는 거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껏해야 뭐 파일 이름을 잘못 알았다거나 사실 다른 폴더에 이 파일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에러가 뜬 거겠죠. 그런데 W 모드로 파일을 쓸 때는 이걸 원래 만약에 이 파일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경고도 안 하고 그걸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만들면은요, 기존의 파일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뭐 경고도 없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서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파일 모드는 큰 따옴표 안에 R, 큰 따옴표 안에 W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큰 따옴표 안에 RB, 큰 따옴표 안에 WB, 큰 따옴표 안에 X, 이런 모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 지금 처음이시면 이걸 설명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더 하다 보면 R 모드, W 모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텐데요.
그때 책을 보시거나 직접 찾아보셔서 이 모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명해도 굳이 헷갈리기만 할 거라서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로백 프로그래밍 내일은 파이썬 챕터 4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파일 입출력을 배웠습니다. 파일 읽기는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였고요. 파일 쓰기는 새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입력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파일 내용을 읽고 쓰는 건 배웠는데요. 이제 계산이나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쓸 수 있으면요. 파일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들을 더 잘 써먹기 위해서 데이터의 종류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파일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A에서 나온 데이터 A.txt, 다른 하나는 B에서 나온 데이터 B.txt. 여기 A, B의 데이터는 숫자인데요. 이 둘을 합친 숫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파일의 정보를 결합해서 쓰는 경우는 흔히 있겠죠. 학생들 학기 성적을 줄 때 중간고사 점수랑 기말고사 점수를 더할 때나요. 매장 둘을 운영하면서 매출의 합을 알고 싶을 때, 아니면 주식의 투자 결과와 코인의 투자 결과를 합치고 싶을 때, 이 외에도 예시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이 예시들은 여러 사람, 여러 메뉴, 여러 날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요.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챕터 6 반복문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지금은 파일 내용 하나씩만 이렇게 합치는 방법을 잘 배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코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밑에 프린트 A 컨텐트, 프린트 B 컨텐트를 해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각 파일에 내용이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덧셈 기호를 한번 써볼 겁니다. 프린트 A 컨텐트 더하기 B 컨텐트, 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해 볼 건데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txt에 1000이 적혀 있었고 B.txt에 100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파일 내용이 A 컨텐트, B 컨텐트에 각각 들어있으니까 이걸 더한 결과는 110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꽤 그럴듯하게 이 코드 결과를 예측한 것 같은데요. 이걸 실행해보면 1000, 1002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파이썬이 계산 실수라도 한 걸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더한 두 개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데이터라서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문자열 자료형이 있고 숫자에 속하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문자열이랑 숫자 말고도 다른 자료형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이따가 배울 것들은 문자열, 숫자 인트 플로트, 참거짓, 그리고 리스트입니다. 이 문자열, 스트링은 말 그대로 문자를 나열한 글 데이터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오픈해서 .read로 읽어오면 글 데이터로 읽어오게 되는데요. 문자열은 더할 때 두 문자열을 이어 붙이는 기능이라서 아까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문자열을 파이썬 코드 안에서 직접 쓸 때는 따옴표 안에 글을 집어넣어서 표현합니다. 오픈 함수를 썼을 때 큰 따옴표 안에 file.txt, 큰 따옴표 안에 r 이런 식으로 입력 받았었죠. 이것들이 문자열, 스트링, 줄여서 str입니다.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마찬가지로 끝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숫자 int인데요. int는 정수라는 뜻의 단어 인테저의 줄임말인데 숫자 그 중에서도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의 이름이 int라는 걸 알려드린 이유는 어떤 데이터를 다른 자료형으로 바꿀 때 자료형 이름을 쓰고 괄호로 감싸는데요. 아까 파일에서 .read로 읽어와서 1000이랑 100 더했던 거 있죠. 이렇게 더해진 게 문자열로 더해져서 1000이 아니라 숫자의 덧셈으로 1100으로 더해지게 하려면 int 괄호 안에 A 컨텐트 더하기 int 괄호 안에 B 컨텐트 이렇게 숫자로 바꾼 뒤에 계산을 하면 1100이 됩니다. 이제 원하던 계산이 됐죠. 그리고 이 숫자 int를 파이썬 코드 안에서 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숫자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A 컨텐트는 숫자 1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 뒤부터 A 컨텐트는 숫자 1만입니다.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기호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각각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구별된다는 걸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 플로트인데요. 인트랑의 차이점은 딴 건 없고 소수점 이하까지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자료형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숫자면 이 숫자 하나로 나타내면 될 걸 이렇게 인트, 플로트 이런 식으로 나누나 싶지만요. 이진법을 쓰는 컴퓨터에서 우리 입장에 십진법을 나타낼 때 이런 수 체계를 설계하는 입장에선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놓는 게 최선이다 라고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트랑 같이 플로트도 숫자 자료형이기 때문에요. 아까 계산했었던 1000이랑 100 더하는 파일 내용 덧셈 있죠. 여기서 플로트 괄호를 써서 플로트 괄호 안에 A 컨텐트 더하기 플로트 괄호 안에 B 컨텐트 이렇게 해도 결과는 1100.0으로 숫자 계산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 0이 붙어 있어서 이거는 플로트로 소수점 아래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참거짓, 영어로는 부울입니다. 이것은 참, true, 거짓, false 딱 두 종류의 값만 가진 데이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건 왜 있나 싶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값이 50 이상일 때 이런 조건을 걸 때 부울 자료형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건 챕터 5 조건문에서 배웁니다. 마지막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어떤 값,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여러 데이터를 담아놓은 공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괄호 안에 1, 2, 3은 1, 2, 3 숫자 셋을 담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꼭 숫자만 담기는 것도 아니고 리스트 안에는 같은 자료형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괄호 안에 문자열 tomorrow, 문자열 python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대괄호 안에 문자열 python, 2, true 뭐 이런 식으로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부터 제가 그냥 은연중에 써오던 게 있는데요. A 컨텐트는 1000 이 줄에서 A 컨텐트라는 단어 이거 있죠. 이거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변수 A 컨텐트에 1000을 대입했다 라고 말합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A 컨텐트처럼 변수를 쓰면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이 변수 이름을 써서 1000 값을 계산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일이 아니라 램에 임시로 저장된 거라서요. 파이썬 코드 실행이 종료되면 이걸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해봐도 바로 A 컨텐트를 프린트 해볼 때 이미 아까 실행했을 때 쓴 메모리는 까먹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A 컨텐트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아래에서 A 컨텐트는 1000이 다시 실행될 때 램에 또 1000을 저장하게 되고 이 변수 이름으로 1000 값을 쓰게 됩니다. 이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은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좀 복잡한데요. 그냥 제일 간단하고 중요한 건 영어랑 언더바 숫자를 조합해서 쓴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 라는 규칙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챕터 1을 정리하면 이 챕터 1의 첫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에는 종류가 있고 서로 구별된다 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글을 나타내는 스트링 str, 숫자 int, float, 참거짓의 부울, 그리고 여러 값을 담아놓는 공간인 리스트. 간단하게는 이런 종류의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실행될 동안 임시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사실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일단은 충분하지만 이 강의보다 약간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1에서 정리를 해뒀으니 이 책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코딩 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2 연산자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산자는 기호나 영어 단어로 데이터의 계산이나 비교 등등 이런 걸 하는 게 연산자인데요. 오늘 배울 연산자들은 이것들입니다. 덧셈, 곱셈 이런 계산을 수행하는 산술 연산자, 여러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일부 요소에 접근하는 인덱싱과 슬라이싱, 챕터 5에서 또 자주 쓰게 될 비교,
멤버, 논리 연산자 이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알아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딩 배우는 법도 다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배우는 이 연산자들은 하나하나 외워서 쓰기보다는요, 직접 코딩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연산자를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진 않고요. 써본 것들은 익숙하게 잘 쓰지만 안 쓰는 것들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인 동작 원리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배울 때는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직접 따라서 코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는 굳이 시간 아깝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넘어가고요. 산술 연산자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하실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 그리고 거듭 제곱을 하는 별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는 9 나머지 2는 1이고 5 나머지 3은 2이고 10 나머지 2는 0입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챕터 6 반복문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과 함께 이걸 어디다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별별은 거듭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이 별별 3은 8이고 이 별별 4는 16이고 이 별별 5는 32입니다. 산술 연산자를 쓰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cell.txt 파일에요. 1달러짜리 물건이 몇 개 팔렸는지가 적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화로 변환한다고 하면은요. 1달러가 1,300원이라고 계산하면 지난 강의까지 배운 정보로 코드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일 값을 읽어오는 거랑 변수 선언 그리고 자료형 변환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아래에는 두 숫자의 곱셈을 합니다. 파일 내용을 인트 숫자로 바꾼 것에다가 $1을 곱하고 그걸 출력한 결과를 보면은요. 26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 계산을 하는 기호들이 산술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점은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연산자의 대상으로 숫자를 쓸 때랑 문자열, 스트링을 쓸 때, 리스트에 쓸 때 이렇게 자료형마다 연산자의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코드 예제에서 sold int가 아니라 sold를 $1이랑 그냥 곱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떤 자료형끼리의 곱셈일까요? sold는 파일을 읽어온 내용인데 파일 내용을 읽어온 건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곱하면은요. 문자열을 숫자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숫자 곱셈은 산술 곱셈이고 문자열 곱셈은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기호여도 자료형마다 다르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sold 곱하기 $1을 출력하면 파일 내용이었던 200이 문자열로서 sold 변수에 대입돼서요. 200글자를 1300번 반복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내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했구나. 200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파일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코드 동작 결과를 보면서요. 문제점을 진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여러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문자열이나 리스트 있죠. 이것들의 일부를 떼오는 연산입니다. 이 일부를 떼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대괄호를 쓰는데요. 인덱싱은 하나만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s는 2, 4, 6, 8 리스트가 있는데요. 0을 시작으로 해서요. nums의 대괄호 안에 0은 2, nums의 대괄호 안에 1은 4, 넘즈 대괄호 안에 2는 6, 넘즈 대괄호 안에 3은 8입니다.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면 이 0부터 첫 번째 값을 시작한다는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이제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지시면은요. 점점 자동으로 0번째가 시작값, 1번째가 두 번째 요소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인덱싱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숫자를 써서 그 인덱스 위치의 요소를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num first는 nums의 0을 하면 nums의 첫 번째 요소, 즉 2를 num first 변수에 대입합니다. 문자열의 인덱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내용에서는 1달러짜리 판매 개수라고 했지만요. 이번에는 cell.txt 내용에 물건의 달러 가격이 처음에 써져 있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몇 개 팔았는지가 적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곱하기 달러 환율, 이게 원화 판매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cell.txt의 내용이 5 띄고 300이라고 하면 5달러짜리를 300개 팔았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sold의 대괄호 안에 0은 5, sold의 대괄호 안에 1은 띄어쓰기, 솔드의 대괄호 안에 2는 3, 솔드의 대괄호 안에 3은 0, 솔드의 대괄호 안에 4도 0입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은 그냥 sold의 대괄호 안에 0인데요. 이걸 숫자로 바꿔야 하니까 int에 sold의 대괄호 안에 0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으로 문자열의 일부 300을 접근한 다음 int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인덱싱으로만 이걸 구현하면 일단 이 글자들 3개를 덧셈으로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int로 감싸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수행하면 sold 대괄호 안에 2 더하기 sold 대괄호 안에 3 더하기 sold 대괄호 안에 4를 하고 그 양옆을 int 괄호로 감싸면 이 결과는 300이 됩니다. 이걸 sold amount에 대입하고요. 아까 판매 가격 int sold의 대괄호 안에 0을 sold price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sold price 곱하기 sold amount 곱하기 $1을 출력하면은요, 처음 목적이었던 총 판매 원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요, 인덱싱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 접근할 때 씁니다. 아까 판매 개수를 구할 때 sold의 대괄호에 2 더하기 sold의 대괄호에 3 더하기 sold의 대괄호에 4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한 다음에 더하기로 이어 붙였죠. 슬라이싱을 하면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이 sold의 대괄호 안에 2 콜론 5를 하면 됩니다. 슬라이싱 규칙은 일단 중간에 콜론을 쓰는 건데요. 왼쪽은 시작하는 인덱스, 오른쪽은 끝나는 인덱스 더하기 1값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적힌 숫자는 인덱스상 포함이고 오른쪽에 적힌 숫자는 인덱스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보면 하나는 포함인데 뭐 하나는 미포함이고 해서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합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인덱싱이 0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슬라이싱에 콜론 오른쪽 숫자는 포함되는 인덱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왜 파이썬은 굳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나 투덜대면서도 그냥 계속 쓰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은 비교, 멤버,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지금 배우는 것보다는 챕터 5 조건문 파트를 배우실 때 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미리 살짝만 언급하면 특정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할 때 쓰는 게 조건문인데요. 여기서 이 특정 경우를 설계할 때 쓰는 게 비교, 멤버,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건 챕터 5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말 그대로 이런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제에서 sold price가 5였죠. 그래서 sold price 왼쪽 크다 표시 3은 참 true이고 sold price 오른쪽이 크다 표시 3은 거짓 false입니다. 뭐 이거는 직관적이죠. 그리고 sold price 오른쪽이 크다 표시는 5 이거는 true지만 sold price 오른쪽이 크다 표시 5는 false입니다. 뭐 이것도 직관적이죠. 그리고 같다랑 다르다는 각각 는는 그리고 느낌표는 입니다. 그래서 sold price 는는 5 이거는 true고요. sold price 는는 4 이거는 false입니다. 반대로 sold price 느낌표는 5 이거는 false고요. sold price 느낌표는 4 이거는 true입니다. 뭐 이것도 연산자 의미를 알고 나면
직관적이죠. 다음으로 멤버 연산자는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멤버 연산자는 in, not in인데요. 3in 리스트 안에 1, 2, 3은 이 3이 리스트 1, 2, 3에 들어있으니까 true고요. 4in 리스트 안에 1, 2, 3은 4가 이 리스트 안에 없으니까 false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랑요. 언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는 챕터 5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는 조건을 결합할 때 씁니다. and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이고 or은 하나라도 true면 true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랑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챕터 5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딩 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2 연산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딩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연산자는요, 말로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외우는 건 그다지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이 코드를 직접 많이 써보면서요, 실행 결과가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2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은 더 자세하게 연산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만약에 약간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고 싶으시면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딩 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3 내장 함수입니다. 파이썬의 내장 함수는요, 함수는 함수인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설계돼서 제공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약간 심화 개념이라 내일은 파이썬 응용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함수의 엄밀한 정의보다 좀 더 간략한 정의로서의 함수는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는 기능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함수 중에서요, 처음으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함수, 지난 영상까지도 썼었던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력인데요. print라는 이름의 함수로 뒤에 괄호에 출력할 것들을 규칙에 맞게 주면은요, 그걸 준비된 화면에 띄워줍니다.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는 건요, 값도 되고 변수도 그 변수 값을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린트에는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다루면 끝도 없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출력의 반대, 입력입니다. 출력은 어떤 변수나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였다면요, 입력은 어떤 변수에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입력 함수는 input입니다. input 함수가 코드 안에 있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요, 코드가 여기서 멈춰서 입력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력으로 값을 주고 엔터를 치면은요, input 함수 값은 우리가 입력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문자열 자료형입니다. 이 input 함수를 직접 써볼 건데요, 지난 강의에서 썼던 코드를 재활용할 겁니다. solve는 오픈에 문자열의 cell.txt, 문자열의 r, .read, $1는 1300, sold price는 int의 sold의 0번째 아이템, sold amount는 int의 sold의 2 슬라이싱 5. 이 코드 기억나시죠? sold는 cell.txt 파일의 내용이고요. $1은 $1 환율로서 숫자 1300입니다. sold price는 cell.txt 내용 중에 첫 번째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달러 가격을 나타내고요. sold amount는 cell.txt 내용 중에 2, 3, 4번째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판매량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1 환율이 매일 바뀌어서 값을 항상 지정해줘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1는 인풋 함수로 고치면은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1에 대입할 값을 직접 받기 때문에요, 내가 환율을 확인을 해서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이렇게 쓰고 코드 실행을 해서 환율 입력을 하면 결과가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이 환율을 입력한 숫자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input 함수 결과값은 문자열 자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nt를 써서요. 숫자로 자료형 변환을 해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길이, 합, 최대, 최소, 정렬입니다. 이것들은 지난번에 배운 자료형 중에서는 문자열이랑 리스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길이를 구하는 함수 len인데요. 문자열을 입력으로 주면 함수값은 이 문자열의 글자수, 이 문자열의 길이가 되고요. 리스트를 입력으로 주면 함수값은 리스트의 요소 개수, 이 리스트의 길이가 됩니다. 이 len 함수는 챕터 6 반복문에서 요긴하게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합 함수 sum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숫자에 누적 덧셈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max, min인데요. 이 max, min은 입력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을 구한 결과가 함수값이 됩니다. 그 다음 정렬, sorted 함수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요. 주로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리스트 안의 값들을 점점 커지는 순서, 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sorted의 리스트에 5, 7, 2, 6, 4를 하면은요,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인 리스트에 2, 4, 5, 6, 7이 함수 결과값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이랑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문자열이나 리스트 값 혹은 변수에서요. 점 함수 이름 괄호쌍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문자열 리스트의 내장 함수들은 종류가 엄청 많긴 하지만 일단은 자주 쓰이는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점 포맷입니다. 문자열점 포맷은 문자열 안에 중괄호쌍을 넣어서 이 포맷이랑 같이 쓰는 건데요. 보통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문자열의 중간에 이 변수 값을 넣으려면요. 원래는 변수값 앞까지 문자열 넣고 코마 넣고 그 뒤에 변수값 넣고 또 코마 넣고 그 뒤에 또 나머지 문자열 쓰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출력할 변수가 하나일 때의 경우인데요. 변수가 하나인 것도 좀 귀찮은데 변수를 2개, 3개 넣으려면 콤마로 구별을 2개, 4개 더 넣어야 돼서 이거는 더 귀찮아지겠죠. 이때 문자열 안에 변수를 넣을 곳에다가 중괄호 쌍을 넣고요. 포맷 함수의 입력에 중괄호 쌍에 넣을 값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점 포맷 함수를 쓸 때는요. 중괄호 쌍을 2개를 쓰면 포맷 입력도 순서대로 2개, 중괄호 쌍을 3개를 쓰면 포맷 입력도 순서대로 3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문자열점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이라는 단어는 가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문자열점 스플릿을 하면은요, 문자열을 입력값 기준으로 나눈 리스트가 함수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Q는 문자열 안에 is programming hard에서 QSplit는 Q.split의 문자열 안에 띄어쓰기를 하면 QSplit 변수는 리스트 안에 is 문자열, 프로그래밍 문자열, 하드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Q 문자열을 분리해서 리스트에 담은 것이 함수의 결과값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해서 아까의 예시 코드에서요. 만약에 cell.txt에서 띄어쓰기 뒤에 나오는 이 판매량이 1000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 코드에서는 sold의 2:5는 우리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sold의 2:5는 맨 마지막 0은 제외하고 100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인덱싱, 슬라이싱으로 숫자 데이터를 쓸 때는요. cell.txt 값들의 자릿수가 달라졌을 때 더 이상 이 코드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자열점 스플릿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띄어쓰기로 구분한다는 규칙, 이것만 잘 지키면은요, 스플릿을 쓰면 자릿수에 상관없이 숫자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price amount는 sold.split의 문자열 띄어쓰기를 하면은요, price amount는 리스트인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0번째 요소는 가격이고 1번째 요소는
판매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old price는 int의 price amount의 0번째, sold amount는 int의 price amount의 1번째를 하면 cell.txt 내용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값을 구별한다는 규칙만 지켜져 있으면요, 숫자의 자릿수가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의도한 코드, 띄어쓰기 앞이 판매 가격, 띄어쓰기 뒤가 판매량,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의도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의 내장 함수 append와 pop입니다. append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입력한 것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nums는 리스트에 2468이고 nums.append에 9를 하면 nums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24689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스트의 pop 함수는 int 숫자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에서 그 입력 인덱스 위치 값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 함수 값은 없앤 값입니다. 이 설명을 봤을 때 리스트의 pop 함수는요, 이 pop 함수 결과를 어떤 변수에 대입할 때는 그 리스트에서 값을 꺼내서 변수에 대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nums는 리스트 안에 2468이고 a는 nums.pop에 2를 하면 a에다가 nums의 2번째 요소인 6을 꺼내서 a에 대입하게 됩니다. 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3 내장 함수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챕터 3에서 배운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코딩을 좀 더 간결하게 하라고 파이썬에서 보너스로 준 기능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나중에 하시다가 한 번 더 이 챕터를 보시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설계한 코드에 적용해 보시면 더 빠르게 외워지실 겁니다.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3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만약에 약간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5 조건문 파트입니다. 조건문은요, 특정 상황에서만 동작하는 코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사용하는 규칙은 if true, 들여쓰기 코드들, 이 코드는 실행하고 if false, 들여쓰기 코드들,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다가 기본 규칙입니다. if 뒤에 조건을 붙이고 콜론을 한 다음 그 다음 줄에서는 띄어쓰기로 들여쓰기해서 조건부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한다. 이게 if문 설계 규칙입니다. 이러면 조건이 true면 들여쓰기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고요. 조건이 false면 들여쓰기 부분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들여쓰기가 없는 코드까지 바로 점프해서 거기서부터 실행합니다. 조건이 true면 들여쓰기 한 부분, 안 한 부분 다 실행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챕터 2 연산자 파트에서 언급했었던 비교, 멤버, 논리 연산자를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요,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를 검사하는 연산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ce는 500 코드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 if price가 300보다 크다, 어쩌고저쩌고가 있으면 이 price가 300보다 크다라는 거는 true니까 아래에 있는 걸 수행하고요. if price가 300보다 작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price가 300보다 작다, 이거는 false니까 아래에 있는 걸 수행하지 않습니다. 멤버 연산자 in, not in은요,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in 리스트 안에 1, 2, 3은 true고요. 4in 리스트 안에 1, 2, 3은 4가 이 리스트 안에 없으니까 false입니다. 감이 오시죠? in 앞에 오는 값이나 변수가 in 뒤에 오는 리스트, 문자열에 있는 값이면 연산 결과가 true고요. 리스트, 문자열 안에 해당 값이 없으면 연산 결과는 false입니다. 참고로 not in은 in의 반대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not, and, or이 있는데요. 먼저 not은 논리 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만듭니다. 즉, 아까 있었던 예제 price는 500 코드 뒤에 if price가 600보다 크다, 이거는 프라이스가 600보다 크다는 이 코드는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는데요. if not price가 600보다 크다, 이거는 프라이스가
600보다 크다라는 게 거짓인 게 아닌지 검사하기 때문에요. if문 아래 들여쓰기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정 논리라는 것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라서요. if not price가 600보다 크다 콜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if price가 600보다 작거나 같다 콜론으로 반대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and인데요. and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실행할 조건문을 설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if price가 300보다 크다 and price가 700보다 작다 콜론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은요. price가 300보다 큰 것도 만족하고 프라이스가 70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할 때 들여쓰기 코드를 동작시킵니다. 즉 프라이스가 300과 700 사이의 숫자일 때 if문의 코드를 실행시키는데요. and는 이렇게 앞과 뒤의 조건을 둘 다 true로 만족해야만 동작시킬 코드를 설계할 때 씁니다. 그 다음은 or인데요. or은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할 조건문을 설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if price가 0보다 작다 or price가 5만보다 크다 콜론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은요. price가 0보다 작거나 즉 음수거나 price가 5만보다 클 때 들여쓰기 아래의 코드를 동작시킵니다. 이렇게 and, or을 쓰면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하나만 만족시킬 때 조건문 아래를 실행시키는 이런 복잡한 조건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한 예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지난 강의들에서 사용했던 예제들인데 솔드는 오픈에 문자열의 cell.txt, 문자열의 r.read부터 그 아래까지 지난 시간에 썼던 코드, 이 코드들이 있고요. cell.txt 파일에서 띄어쓰기 왼쪽에는 판매 가격, 띄어쓰기 오른쪽에는 판매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너무 낮아서 100보다 작으면 어떤 문자열을 출력한다고 하면은요. if sold amount가 100보다 작다 콜론 프린트에 too small sold amount를 하면 cell.txt 파일에서 띄어쓰기 뒤에 숫자가 500이면 들여쓰기 코드인 프린트 함수 내용이 출력되지 않고요. 띄어쓰기 뒤에 숫자가 50이면 프린트 안에 문자열 내용이 출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을 사용하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질 코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복잡하고 유용한 코드들을 설계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코딩 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5 조건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간에 배운 챕터 5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챕터 6 반복문 이 두 개를 잘 조합하면은요. 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거의 다 직접 구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5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조건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는데요. 만약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시면요. 이 책을 사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사 붙여넣기, 소위 말하는 복붙을 해주는 문법입니다. 반복문은 크게 나눠서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for문만 배울 겁니다. 그리고 for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range를 사용한 for문만 배울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제 코드를 먼저 볼게요. cell.txt를 분석하는 코드였는데요. 매 강의마다 반복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각 코드 줄의 기능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건 하나의 파일, 그 파일 안의 내용 중에서도 한 줄의 내용에 대해서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코드였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양의 작업을 할 거면 직접 계산기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다른 편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굳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분석할 cell.txt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1년치의 파일 365개 cell_1.txt, cell_2.txt에서 cell_365.txt 이렇게 365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전부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번 챕터 이름이 반복문이니까 반복을 수행하는 문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복문이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sold는 오픈 함수 코드부터
if문 코드까지 총 8줄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걸 365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모든 파일 이름마다 언더바 1, 언더바 2, 언더바 3, 언더바 365까지 이렇게 파일 이름마다 숫자만 붙여주면은요, 파이썬은 순서대로 이걸 실행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이렇게 단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 간단하고 깔끔하게 줄여주는 문법이 바로 반복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반복문은 이거 한 종류입니다. for i in range 안에 int 숫자 들여쓰기 반복 코드. 이 코드는요, 이걸 줄여놓은 거랑 같습니다. i는 0 반복 코드, i는 1 반복 코드, i는 2 반복 코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i는 int 숫자 -1 반복 코드. 이렇게 반복 코드를 n번 반복하는데 각 반복 코드의 시작에 i는 0부터 해서 i는 int 숫자 -1까지 총 n번 반복하는 n번 복사 붙여넣기를 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for i in range의 int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의 예제 코드를 반복문을 써서 작업하면은요, 만약에 cell 언더바 1.txt부터 cell 언더바 365.txt까지 365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요, for i in range에 365 을 하고 그 아래에 들여쓰기로 기존에 있던 코드를 일단 그대로 넣습니다. 각 줄마다 들여쓰기 하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이 코드에서 들여쓰기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요, 파일 cell.txt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cell 언더바 1.txt, cell 언더바 2.txt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파일을 여는 게 아니죠. 이걸 각 반복 때마다 cell 언더바 1부터 해서 cell 언더바 365까지 여는 코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i 변수값이 0부터 시작하니까 cell 언더바 i 플러스 1 숫자 .txt를 열도록 하면 cell 언더바 1부터 cell 언더바 365.txt까지 열 수 있겠죠.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챕터 3에서 배운 문자열.format을 쓰는 것입니다. 문자열.format은 중괄호 쌍의 위치에 format 입력값을 넣는 건데요. 문자열 cell.txt를 문자열 cell 언더바 중괄호 쌍 .txt .format에 i로 바꾸면 i의 값 0, 1, 2, 3이 포문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문자열의 중괄호 위치에 들어가니까 반복문이 수행되면서 이 문자열은 cell 언더바 0.txt, cell 언더바 1.txt 이렇게 cell 언더바 364.txt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 건 파일 이름이 반복이 0부터 시작이 아니라요, 1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i를 i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대로 반복문으로 반복을 수행하면서 cell 언더바 1.txt, cell 언더바 2.txt에서 cell 언더바 365.txt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예시보다 한 단계 더 응용하면은요, 챕터 2에서 배운 나머지 연산자 있죠. 이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반복, 그 안에서도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반복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 7개 파일마다 여태까지 이 7개 파일의 판매량의 합을 출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매 7개의 파일마다 라는 것에 해당하는 코드랑요, 판매량 합을 계산한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매 7개의 파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의 해답은 포문에서 사용하는 i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입니다. 반복문에서 i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커질 텐데요. i를 5로 나눈 나머지인 i %5 값은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다시 5에서 9까지 0, 1, 2, 3, 4, 다시 10에서 14까지 0, 1, 2, 3, 4 이렇게 0에서 4까지 5개의 숫자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i %7은 어떨까요? 0, 1, 2, 3, 4, 5, 6 다시 7에서부터 0, 1, 2, 3, 4, 5, 6 이렇게 0에서 6까지의 7개의 숫자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if i %의 7 넣는 6 이 조건문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조건문일까요? 매 반복마다 i %의 7은 0, 1, 2, 3, 4, 5, 6을 계속 순환하는데요. 그 중에서
i%의 7이 6일 때는 매 반복을 7번으로 나눠서 마지막 7번째마다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판매량 합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코드는 매 반복 때마다 지금 파일에 있는 판매량만 변수 sold amount에 있죠. 판매량 합을 계산하려면 i%7이 6일 때 i%의 7이 0, 1, 2, 3, 4, 5, 1 당시에 sold amount 정보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를 선언해서 0, 1, 2, 3, 4, 5, 6 번째 반복 때마다 sold amount의 정보를 담아서요. 챕터 3에서 배운 sum 함수 결과를 쓰는 방법입니다. amount week는 빈리스트 이런 코드를 두고 매 반복 때마다 sold amount를 append해서요. if i%의 7 는 6 조건에서 sum amount의 week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7개에서는 지금까지 썼던 판매량을 넣지 않기 위해서 amount week는 빈리스트를 해서 amount week 리스트를 초기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수 하나로 해결하는 건데요. 폼은 시작 전에 sum amount는 0을 하고요. sum amount는 sum amount 더하기 sold amount를 합니다. 이 sum amount가 는 양쪽에 다 있죠.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sum amount라는 변수에 기존의 sum amount 값에다가 sold amount를 더한 값을 새로 대입한다 라는 의미로 이것의 효과는 매 반복마다 sold amount가 sum amount에 계속 더해지는 기능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if i%의 7이 6일 때 이 sum amount를 출력하고 그 뒤에 sum amount는 0을 해서 그 다음 반복 때 과거의 sum amount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게 초기화시켜줍니다. 이 두 방법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대신에 코드가 동작하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랑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게 되면 배우시게 됩니다. 코딩빌런의 내일은 파이썬 챕터 6 반복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포문과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수의 반복이라도 그 규칙만 알고 있다면 비교적 짧은 코드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 장점 중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장점이 이 반복문에서 비롯된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복문과 지난 시간의 조건문을 잘 조합해서요.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대부분 다 어떻게 찾아보고 머리를 굴려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내일은 파이썬 책 챕터 6에서 이번 강의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만약에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